안녕하세요. 스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이번 주말회차 73회차 이 K리그 1, 2 경기 분석인데요. 20패 대상 경기에서 빠진 K리그 1의 그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 그리고 제주와 대전의 K리그 1 두 경기고요. 그다음에 K리그 2는 이 선두권 혼잡도가 역대급인 상황인 거죠. 그 K리그 2 4경기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입니다. 통산 전적이나 최근 전적에서 수원이 좀 열세죠. 근데 수원,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인천과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긴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지 못했죠. 이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원하는 김병수 감독의 병수볼이 의미 없는 뒷라인에서의 패스 전개가 오히려 상대 강한 압박에 이 볼을 빼앗기면서 위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한 감이 있죠. 중앙 수비 라인의 허점이 큰 위기가 될 뻔했던 그런 경기였죠. 측면 돌파 후에 크로스 정확도도 좀 떨어졌습니다. 측면 돌파까지는 어떻게는 했었는데 거기서 이 크로스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슈팅 찬스를 만들지 못했죠. 이기재 선수의 왼발 세트피스 외에는 위협적인 공격 노트가 안 보였던 수원이었죠. 김주원 선수가 이제 제주에서부터 센터백 선수인데 수원에 이제 합류했다라는 발표가 오늘 오전에 나왔고요. 한우광 선수도 부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바사니와 김경중도 이번 경기 복귀는 어렵다라는 이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딱히 해법이 보이지 않는 수원입니다. 원정팀 서울입니다. 포항과의 경기에서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1대0으로 승리를 거둘 뻔했는데 경기 막판에 세트피스 상황 실점으로 비기고 말았죠. 이 익스볼 스타일 견고해졌습니다. 체계적인 빌드업, 굉장히 안정적인 축구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죠. 이 세트피스 상황도 위력적입니다. 기성용의 킥, 그 다음에 이안범이나 오스마르 같은 장신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도 위협적이죠. 다만 이 센터백 라인 모든 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높이가 있는 센터백들은 이 역습 수비에 좀 약점이 있죠. 발이 느린 편이기 때문에 이 서울도 아마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황의조 선수의 중거리골로 이제 선제골을 넣긴 했는데 이날 이 포항의 수비 백 라인을 잘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의 공격 작업이 좀 부족했죠. 이 세트피스 수비 시에도 결국 상대 그 수비수들 그랜트와 이 하창락이 계속 슈팅을 허용하더니 결국 마지막 경기 끝날 직전에 실점을 하며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죠. 아마 이번 경기가 황의조 선수의 고별전이 될 것 같은 서울입니다. 앞으로의 공격 해법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건이 되겠죠. 두 팀은 지난 8라운드 맞대결에서 서울이 3대1 완승을 거뒀죠. 이 변화를 꾀하고 있는 수원이지만 내용만 쫓다가 결과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강한 공세를 이 수비 라인에 부상자도 생긴 이 수원 감당하기 힘들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수원의 핸디패,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와 대전의 경기인데 부상 악재가 생긴 제주입니다. 통산 전적이나 최근 전적은 제주가 우세하고요. 먼저 홈팀 제주는 MSC 휴식기를 앞두고 울산한테 무려 1대5 대패를 당하면서 포항전에 이어서 연패에 빠지고 말았죠. 울산 상대의 경기 내용은 스코어 차이만큼 경기 내용 쪽으로 격차가 큰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울산 상대로도 위축되지 않고 내려서지 않고 본인들의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를 했습니다. 이 공격 찬스에서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 중거리 슛에 의존했던 게 좀 아쉬웠던 제주의 경기력이었죠. 이 상대 킬패스를 저지하려다가 김동준 골키퍼의 PK 파울로 선제 실점하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날 경기에서 제주에서 가장 돋보였던 선수는 이 서준수 선수, 이 공격 진영에서 돌파, 그다음에 넓은 시야, 확실한 패스 플레이, 기량이 굉장히 군복무 후에 좋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5실점하긴 했지만 수비 지역에서 이 파이널 서드 지역이라고 하죠. 이 울산 외국인 선수들, 특히 이날 박호 이런 선수들이 기량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제주가 뭘 못해서 진 경기라고 보기에는 좀 이 개인 기량 차이가 좀 컸던 경기였습니다. 중원은 이창민이 빠진 중원은 김봉수와 이규혁 콤비가 나섰는데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특히 김봉수 선수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왔죠. 다만 이 안현범 선수가 이 첫 A매치 발탁된 후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출전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제주에서 안현범 선수의 부상 공백은 굉장히 큰 공백이 될 겁니다. 이 오른쪽 측면 날개가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원정팀 대전입니다. 그 휴식기를 앞두고 광주와 1대1 극장골로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성공시키면서 비겼죠. 이날 경기에서 이제 김현우 선수가 중앙 수비 3백에 이제 중앙으로 나오면서 수비 라인을 조율을 했는데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1시점 하긴 했지만 이 수비 안정 효과가 있었고 후반 중반 이후인가 이 김현우 선수를 빼고 포백 체제로 변화를 주기도 했는데 경기 중에 3백과 포백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대전의 어느 정도 수비 전술이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대전은 이 석공 역습 상황은 굉장히 위협적인데 지공 상황에서의 공격 전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 빌드업 잘린 후에 역습 수비에서 이 공간을 내주면서 중거리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는데 이거는 약간 아마 앞에 있었던 수비수가 안토니였던 것 같은데 판단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좀 가깝게 붙어서 슈팅 각도를 안 줬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초반 공세를 많이 펼치긴 했는데 이진현 선수의 이거 감각적인 왼발 슈팅이 뭐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좀 운도 따르지가 않았었죠. 막바지 추가 시간 이 박스안을 향한 그 크로스 플레이를 많이 펼쳤고 이 상대 수비 맞고 떨어진 세컨볼을 이 마사가 끝까지 쫓아가서 살려낸 후에 크로스를 올리면서 이제 김윤균의 극적인 동점골이 나왔던 경기죠. 이진현의 왼발 킥 굉장히 특히 슈팅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대전은 지난 이 제주와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실점은 없었는데 세트피스 수비에서 대전이 세트피스 공격도 굉장히 강한 편인데 수비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은 지난 10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제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상적인 코너킥 전술로 3대0 완승을 거뒀었고 로테이션을 두 팀 다 조금 돌리긴 했지만 FA컵 16강 맞대결에서도 난타적 끝에 4대3으로 승리를 거뒀었죠. 전력 누수가 큰 제주긴 한데 이 수비는 괜찮겠지만 공격의 해법을 찾는 게 어려울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속공으로 승부를 볼 대전에 이번에는 대전의 우세가 좀 예상이 되는 경기죠. 이 경기 대전의 제주의 패 핸디를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제주의 핸디 패 그다음에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캐리어2 부산과 청주의 경기인데요. 부산 승점 30으로 경남과 동률인 상황에서 선두 도약을 노리고 있죠. 부산은 휴식기를 앞두고 김포와 홈에서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0대0으로 비기고 말았습니다. 이 권혁규 중심의 중원 라인, 이한도와 조이제 센터백 라인, 이 수비적인 라인이 굉장히 견고하고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로 소화하던 이 김성준 선수도 왼쪽 풀백으로 배치를 하면서 수비 라인이 굉장히 견고해진 이 부산입니다. 이 수비적으로 내려선 김포를 상대로 좀 많이 몰아치긴 했는데 이 공격 라인에서 섬세함이 좀 부족했습니다. 최고주 선수는 오른쪽에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줬는데 이 크로스 연결이 이 김찬 쪽으로 잘 안 됐었죠. 중거리 슛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박스 안에 이 김포 수비수가 많았던 만큼 그 부산으로서는 김찬 선수 말고는 그 타겟형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김찬이 터지지 않게 되면은 경기 내용이 굉장히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일방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 무득점을 했다라는 것은 부산에게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예, 수비 밸런스는 완벽했는데 최전방의 마무리 능력 부족이 약점이 되고 있는 부산이죠. 원정팀 청주입니다. 저희 예측과 달리 이 전남 상대로 완벽한 역습 플레이로 3대1 승리를 거뒀죠. 실리를 택한 충북 청주입니다. 이 공격적으로 운영하다 시즌 초반 많이 무너졌었는데 확실히 승점을 챙길 수 있는 운영을 보면서 운영을 선택을 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죠. 이 수비적인 운영에도 이 순간적인 침투 플레이 상대의 침투 플레이에 대처하는 건 좀 미흡했는데 이건 2선, 3선 이런 미드필더들의 좀 협력 수비가 없다면 센터백 라인만으로서는 커버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이 조르지 선수가 세컨볼 재차 슈팅하면서 득점을 했고 후반 역습 상황에서 세게골까지 최근 굉장히 물오른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죠. 후반 초반 이 피터의 중거리 추가골까지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수비 맞고 굴절되는 행운의 골이었습니다. 후반 종반 들어서면서 이제 주축 선수들을 체력 한별로 해서 빼주고 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한 부분이 약간 오게 튀었죠. 조르지 확실히 좋아진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습도 정교해진 청주의 위력이 발휘됐던 경기였죠. 두 팀은 지난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었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난 부산이고 수비적인 운영을 펼칠 청주입니다. 이 빈공 속에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경기이긴 한데 무승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핸들 받게 되면 패겠죠. 근데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그냥 언더를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부산의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김찬이 터진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언더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남과 부천의 경기인데 연패에 빠진 성남이죠. 성남은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이 서울에게 1대2로 패하면서 3연패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이 휴식기를 앞두고 3연패 굉장히 안 좋은 흐름 속에서 휴식기를 갖게 됐는데 중원에서 공격적으로 풀어주던 이 박상혁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 공격의
연결 고리가 좀 느슨해진 상황이죠. 심동훈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공격 진영의 주축 자원들의 부상 여파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날 선발 출전했던 전성수 선수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기찬 플레이를 펼치면서 결국 박태준의 선제골을 도와주기도 했죠. 전반 막판에 이 핸드볼 파울 실수로 이 PK를 해준 거 굉장히 아쉬워서 굳이 이렇게 다급한 수비 상황이 아니었는데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죠.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세컨볼을 못 잡으면서 또 역적골도 내주고 말았던 성남으로서는 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지속적인 부상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안 되는 흐름으로 향하고 있는 좀 불운한 성남의 최근 흐름입니다. 원정팀 부천은 그 천안 상대로 손쉽게 승리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아쉽게 프리킥 동점골을 내주면서 1대1로 비기고 말았죠. 이날 경기에서 이 카즈가 중원에서 운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었고 카즈 선수가 잘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천안의 미드필더 라인이 조금 느슨했죠. 이 김호남의 크로스 결국엔 선제골을 기록을 하면서 좀 부천이 손쉽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았었죠. 김 부상에서 복귀한 이 추정호 선수가 이 안재준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만큼 이 추정호가 원톱으로 나왔었는데 이 공격 진영이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릴 선수가 계약 해지가 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정호 선수가 이 하반기에는 충분히 부천의 원톱 역할을 소화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안재준이 복귀하면은 이 추정호와 함께 굉장히 공격진에서 파괴력이 커질 것 같아요. 이정빈 선수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최근 좋은 컨디션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센터백 라인에서 상대 공중볼 경합에 밀리면서 위기 상황이 좀 있었는데 닐손 선수가 아무래도 좀 나이를 먹은 치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수비 라인 아직은 3백 라인이 견고해 보이긴 한데 이 높이 싸움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그 천안의 그 외국인 공격수 못다에게 밀리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었죠. 이날 결승골을 터트린 선제골을 터트렸던 하모스 선수가 있긴 한데 굉장히 열심히는 뛰는데 이렇게 큰 성과는 없는 하모스 선수였습니다. 부천이 외국인 공격수들 운이 좀 안 따르는 것 같아요. 경기 막판 이동희 선수의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슛이 골대를 맞히는 불운도 있었는데 그게 없었다면 아마 승리를 챙길 수 있었겠죠. 두 팀은 지난 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부천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번에도 결과가 같을 것 같습니다. 이 공격 지역에서 풀어줄 선수가 부족한 성남인데 수비력이 좋은 부천 상대로 이 득점을 기록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성남의 핸디패, 언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김천과 천안의 경기인데요. 이 천안 세 번째 승점 획득이 가능한 경기가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김천 휴식기를 앞두고 정경용 감독의 데뷔전이었죠. 이 안산 상대로 난타전 끝에 3대2 승리를 거뒀는데 김천이 승리를 거뒀지만 내용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경기였죠. 이 상대 외국인 공격수 이 가브리엘에게 측면에서 엄청 휘둘렸습니다. 이 김천이 굉장히 고전했던 경기에 먼저 선제 실점을 하면서 공세를 펼쳤지만 상대 안산의 이 몸을 던지는 수비에 막히면서 득점에 어려움을 겪었죠. 이 조영욱이 원톱으로 나서긴 했지만 멀티골도 기록을 했었는데 두 개 다 PK였습니다. 경기 막바지에 이 박스한 혼전 상황에서 침착함으로 이중민 선수가 결승골을 성공시키면서 가까스로 승리를 챙겼던 김천이었죠. 이 조영욱 선수가 또 대표팀에서 어깨 부상을 당했죠. 아마 김천으로서 이번 경기에 나와서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빌드업 시의 실수로 실점을 내준 부분은 굉장히 김천으로서는 되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이겠죠. 원정팀 천안은 앞서 부천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올 시즌 두 번째 승점을 챙겼습니다. 이 모따와 바카요코, 다미르 이 외국인 공격수들의 호흡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이날 경기에서는 바카요코와 모따의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이 공격 진영에 여러 차례 나오면서 위협적인 슈팅도 터졌었죠. 다만 이 수비적인 운영을 펼치고 있음에도 이 측면 수비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고 이 박스 안에 수비 숫자가 많았지만 상대 공격수에게 헤딩을 허용하고 세컨슛까지 허용하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죠. 이 삼선의 요찬 김현준 선수는 밸런스가 굉장히 괜찮고 이 선수가 중거리 슈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앞선 경기에서는 멀티골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윤영호 선수의 프리킥골 동점골이 있었는데 상대 수비벽 사이로 지나가는 절묘한 슈팅이었는데 이거는 약간 어느 정도 행운도 따른 그런 골이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첫 승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천안이죠. 두 팀은 지난 6라운드 맞대결에서 김천의 2대0 완승으로 끝났었죠. 이 전체적인 스쿼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다만 김천이 골 결정력에 불안감이 있는 경기는 되긴 할 것 같아요. 조영욱 선수까지 빠진 만큼 김천이 이길 거 김천의 핸디 승, 언더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2대0 정도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김민준이라든가 김진규라든가 이 다른 자원들의 어떤 패턴 플레이를 통한 득점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김천의 입장입니다.
마지막 경기죠. 이 김포와 전남의 경기입니다. 김포가 부진해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근데 김포는 휴식기를 앞두고 부산 원정에서 0대0 비기면서 앞선 2연패에서는 탈출을 했습니다. 예, 부산의 공격적인 운영에 굉장히 수세적으로 몰렸고 마치 그 전원 수비 형태의 이렇게 김포 골문 쪽으로 몰려서 경기를 풀었죠. 박찬현 골키퍼의 이 공식 기록이 선방이 6개로 기록이 됐는데 그 정도로 이날 박찬현 키퍼의 슈퍼세이브가 빛났습니다.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죠. 원체 내려서다 보니 이 루이스를 향한 이 역습, 속공 공세도 제대로 펼치지를 못했습니다. 지공 상황에서는 이 파블로 선수가 이날 벤치에는 있었는데 이제 경기에 나서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몰리는 경기다 보니까 그 수비적인 부분을 더 신경 쓰느냐고 파블로 선수를 쉬게 한 것 같은데 이 파블로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지공 상황에서 운영 능력이 너무 떨어지면서 공격의 실마리를 전혀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무실점 경기지만 아무래도 이 박창현 골키퍼가 아니었다면 이 김포가 패했을 그런 경기력이었죠. 3경기 연속 무승을 거뒀습니다. 이 시작된 부진일까요? 상대팀이 김포 스타일의 해법을 찾은 것 같기도 하죠. 원정팀 전남입니다. 저희 예측과 달리 이 청주 원정에서 1대3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를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점유를 많이 했지만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죠. 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플라나, 유에이, 이 발디비아 이 선발 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을 펼쳤지만 골 결정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 최전방 원톱 자원의 부재가 뼈아팠던 전남이죠. 이 역습 상황에서 세컨볼 처리 못하면서 실점하면서 이 청주에게 흐름을 내주고 말았는데 후반 초반에 또 중거리 실점까지 내줬는데 이게 수비 맞고 굴절된 슈팅이 추가골로 내주면서 우린 자르지 않았죠. 이 상대 조르지 원톱에게 수비 라인이 전남 수비 라인이 너무나도 많이 휘둘렸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공격적인 운영은 좋은데 역습 수비 대처가 너무나 부족했던 전남이죠. 두 팀은 지난 4라운드 맞대결에서 김포가 루이스의 멀티골로 2대0 승리를 거뒀고 지난해 신생팀인 김포가 예상외로 전남과의 맞대결에서 단 한 차례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3승 2무예요. 이 전남의 느슨한 수비력으로 고전할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김포의 역습이 살아나면서 부진을 털어낼 그런 경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김포의 승, 핸디 승, 그리고 오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3대1 정도 다시 전남의 역습 수비가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이 청주전과 같은 결과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투표 추천인데 이 수원과 서울의 경기는 뭐 배당이 나쁘지 않죠. 이 수원의 패 예상을 하고요. 제주와 대전 이 경기도 제주의 패 예상을 하는데 아마 제주가 이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전의 이 빠른 속공에 대한 대비를 이 수비적으로 한다라는 게 힘들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라인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주 안현범이 빠진 제주가 어떻게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루트가 딱히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배당이 굉장히 제주패가 높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대전이 이번 경기에서는 충분히 잡아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산과 청주의 경기는 이 청주는 수비적으로 운영을 할 거고 부산은 수비 자체가 워낙에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고 김찬이 터지면 부산이 이길 가능성도 커 보이고 그래서 승무패를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언더 추천을 드리고요. 예, 성남과 부천의 경기는 최근에 공격력에서 좀 답답함을 보이고 있는 성남이 이 부천의 수비력을 뚫어내기 힘들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성남의 패. 김포와 전남은 이 역습 수비 취약함을 드러냈던 전남이 무너질 그런 경기로 김포의 승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73회차 K리그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